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, 바로 한국 역사 속 아주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입니다. 현대 희곡 길삼봉견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이야기.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1589년 조선에 유령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? 이 모든 이야기는요, 바로 조선 최고의 현상수배범을 둘러싼 하나의 미스터리에서 시작됩니다. 그 이름은 바로 길삼봉. 이 사람은요,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도 하고 초인적인 속도를 가진 도적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. 근데 정작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.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,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. 조선 최고의 현상수배범 이 길삼봉을 잡기 위한 전국적인 수색작전이 왕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데요. 사실 이 수색작전은요,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어떤 역사적 사건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네, 바로 기축옥사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. 158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. 정여립이라는 한 학자가 반란을 꾀했다, 이런 혐의로 시작해서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진 아주 잔혹한 정치 숙청이었어요. 이 사건으로 조선의 엘리트 계층이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죠.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요. 보이시죠? 1000명. 이 기축옥사 기간 동안 희생된 학자 수가 대략 1000명에 달했다고 해요.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리고 이 모든 숙청의 명분이 바로 유령길삼봉을 잡는다는 거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. 이 유령, 길삼봉을 쫓는 일이 어떻게 두 정치 세력 간의 전쟁으로 번졌을까요? 이 유령 사냥이요, 아주 무서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. 국가적인 위기를 정적을 제거할 기회로 삼는 것. 이건 사실 권력의 오랜 속성이기도 하죠. 당시 조선의 정치판은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어요. 바로 서인과 동인입니다. 이 길삼봉 사건의 수사를 주도했던 쪽이 바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, 그리고 그 서인의 칼날이 향했던 반대 세력이 바로 동인이었죠. 서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동인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했던 겁니다. 이 피해 숙청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정철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 사람이 아주 제대로 된 표적을 하나 딱 찍습니다.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최영경.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학자였는데 평소에 이 정철을 포함한 권력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어요. 말 그대로 눈의 가시였던 거죠. 그래서 이 학자와 국가 권력의 대결이 시작됩니다. 그리고 이 둘의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의 썩어빠진 핵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. 정철이 술에 취해서 최영경을 신문하는데요. 최영경은 여기서 살려달라고 빌지 않아요. 오히려 이렇게 일갈합니다. 땅 강아지가 둑을 갉아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모두 귀머거리구나. 두기가 멀쩡한데 왜 막고 있는가. 이건 뭐냐면 지금 백성들은 굶주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들은 엉뚱한 유령 잡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아주 통렬한 비판인 거죠. 이 대비비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정철은 어떻습니까? 국가 안보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길삼봉이라는 필요한 위협을 이용하죠. 반면에 최영경은요, 그건 다 가짜고 진짜 문제는 굶주리는 백성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적과 백성의 진짜 고통,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,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하지만 그렇게 올곧은 저항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결국 최영경은 그 잔혹한 조사를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. 이렇게 존경받던 학자가 옥에서 죽자 당연히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불어닥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. 이 모든 판을 짜고 있던 진짜 배후, 그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그 배후는 바로 선조 임금이었습니다. 지금까지는 그냥 뒤에 있는 인물처럼 보였잖아요.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걸 기획한 사람이 선조였던 겁니다. 먼저 정철을 이용해서 동인 세력을 숙청하게 만들죠. 그리고 최영경의 죽음으로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번엔 그 정철을 버리는 카드로 씁니다. 결국 양쪽 세력이 모두 약해진 틈을 타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완성하는 거죠. 정말 무서운 계획이죠. 이 희곡 길삼봉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대사가 아니에요. 바로 이 지문입니다. 대신들이 물러가자 선조는 새로운 위관 이사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드러낸다.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됐다는 그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. 이 짧은 한 문장이 선조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온 나라를 휩쓴 핏바람.
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정치 공작까지 모든 걸 다 봤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. 도대체 길산봉은 누구였을까요?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이 인물의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사 기록과 희곡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진실은 길산봉은 헛개비였다는 겁니다. 네, 말 그대로 유령, 환영,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길산봉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. 그는 하나의 무기였고 만들어진 적이었을 뿐입니다. 정적을 제거하고 흩어진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기 위해 만들어낸 완벽한 명분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설정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걸 이 이야기는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진짜 비극은 여기에 있습니다. 1589년에 기추공사가 시작돼서 온 나라가 이 유령 길산봉을 잡겠다고 난리를 쳤죠. 1590년엔 최영경이 억울하게 옥사했고요. 그렇게 내부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3년이란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? 바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집니다. 헛개비를 쫓느라 진짜 적이 코앞까지 다가온 걸 아무도 몰랐던 거죠. 결국 길산봉의 이야기는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적을 만들어낼 때 그 진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.